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파입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무려 1%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72%, 그 다음에 S&P 500도 0.85%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상승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제 그 전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이 고점을 돌파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은 많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하고 계신 게 지금 당장 쫓아가지 않으면 이제 매수할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고요. 2주 정도가 남아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로켓처럼 쌓아 올려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럴 때 지금까지 항상 보면은 미친 듯이 따라 붙으면 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갔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가더라고요. 안 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갈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지금 상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합니다. 그게 좀 불안한 점이지, 앞으로 뭐 이게 지금 버블이다, 이게 지금 너무 문제가 있어서 또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뭐 급락할 것,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모두가 다 상승 생각하면 한 번씩 빠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 위에서 막 담으려고 노력하시기보다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려오면 그때 담아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6개월이든 뭐 아니면 12개월 이상씩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양봉 말고 음봉에서 그 다음에 하락했을 때 모아가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CPI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약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부합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졌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거의 없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FOMC에서는 거의 금리 인하를 사람들이 몇 프로를 보고 있냐? 100%를 보고 있습니다. 100%. 금리 인하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금리 인하 안 하면. 예,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것보다는 오늘은 이제 테슬라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종목들이 이미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종목이 떨어졌어요, 이 종목을 사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앞으로 1년 또는 뭐 6개월 뭐 이상 올라갔다고 했을 때 시장이, 그럼 어떤 종목을 지금 바닥에서 사야 될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있고 플란티어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종목 하나, 두 개 또는 세 개까지 이렇게 사서 가야 되는 건데, 어떤 종목을 할 것인가, 어떤 종목을 주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 비중 포트의 50%는 한 종목을 담고요. 그 다음에 뭐 25%를 한 종목을 담고, 이런 식으로 두 개 종목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25%를 한 종목을 담고, 어떤 종목을 또 25%로 담고, 어떤 종목을 또 25%로 담고,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가져가는 분이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의 종목 비중을 낮춰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최소한 뭐 한 두 개 이상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개인 분들 계시겠지만 두 개 이상이 된다면은 그 중에 어떤 종목을 고를 것인가, 이게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가 상승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어떤 종목을 모을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급등 나오는 종목도, 이런 것들은 사실 단기적인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5년 또는 뭐 2년 뭐 3년 이상 가져간다면, 평생 가져갈 종목 코카콜라가 되겠죠. 가져갈 종목을 고른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저는 보고 말씀드린 종목들입니다. 지금 하나씩 말씀드리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인 종목이다, 이거는 중기적인 종목이다, 이거는 장기적인 종목이다.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은 적어도 중기적인 종목입니다. 2, 3년? 적어도 1년 이상, 2, 3년 이상 가져가야 될 종목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구독이 많이 없어가지고 댓글도 많이 없고, 제가 뭘 말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말해 나갈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구독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같이 좀 대화를 하면서 같이 어떤 얘기를 해나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바로 이제 머스크의 1400조 돈방석입니다. 머스크가 1400조, 그러니까 1조 달러의 규모의 어떤 그런 보상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 1400조 원의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 가질 건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이 머스크가 1400조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1400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 어떻게 가져가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2035년까지 10년간 12단계에 걸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12단계에 걸친 목표를 하나씩 달성을 하면은 그때 1400조를 주는 겁니다. 그냥 너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1400조, 너 많이 팔아서 1400조가 아니고요. 이걸 모두가 통과하면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처음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만장자 CEO가 되겠다. 뭐 어차피 뭐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리죠. 둘이 같이 다녀가지고. 자,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총 2조 달러를 달성한 뒤 단계별 목표치를 넘고 최종적으로 시총 8조 5천억 달러를 달성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0년 이내에 8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10년 이내에 8배, 시총을 8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이라도 머스크가 8배를 끌어올리게 되면 테슬라가 8배가 간다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도 8배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겉에서 보신 분들, 테슬라 주식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저게 보상하냐, 저렇게 부자가 돼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 주식이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 8배를 끌어올려야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 내 주식이 8배가 되면 너가 1조를 가져가든 2조를 가져가든 그거는 네가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8배입니다. 8배. 테슬라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주주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테슬라 주주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주식의 일부를 현금화하려면 최소 7년 반 동안, 그리고 주식 전체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테슬라에 재직해야 한다. 어쨌든 10년입니다. 앞으로 10년간은 딴 데 가지 말고 테슬라만 키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 말이 되냐? 8배를 올린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져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2018년 시총 6,500억 달러 달성의 목표를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된 74조의 스톡옵션인데 실패하는 연봉이 0원이었죠. 그때 당시에 미친 계획이라고 조롱을 했는데 보이시죠? 3년 만에 주가를 11배를 폭등시켰습니다. 3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물론 둘이 사이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리고 일도 별로 안 하고 맨날 정치하고 그리고 딴 얘기하고, 이 모든 게 다 지금 자기 이거 보상안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일부러 이거 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일론 머스크가 마음먹고 일하면 또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전에도 이제 25% 의결권 엄청 얘기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 보시면 나옵니다. 2018년 1월 테슬라가 발표했던 CEO 퍼포먼스 어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 저 원래 영어 잘 이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영어 말만 하면 미국 주식이라는가 이렇게 입에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당시 머스크가 이사회에 본인을 사상 최대 연봉을 받는 CEO로 만들어 달리며 제안한 거다. 성과를 받기 위해 달성해야 한 목표를 일종의 게임 캐스트, 게임 엄청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게임 캐스트처럼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10년간 테슬라의 시가총액 및 매출 등을 실적을 조합해 12단계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한 단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대규모 스톡 옵션을 받게 된다. 마지막 12단계인 시가총액 6,500억 달러와 매출 1,750억 달러 또는 뭐 에비타 140억 달러 등을 달성할 경우 그가 받을 스톡 옵션은 약 한 74조 원에 달한다. 대신 월급 등의 현금 보상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달성하면 주식으로 달라, 뭐 이런 거겠죠. 당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59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시가총액 6,500억 달러가 되려면 주가가 무려 11배가 올라와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자, 볼까요? 2018년이죠, 테슬라. 자, 보시면 2018년이죠. 2018년은 여기입니다. 여기 2018년은 여기고요. 여기서부터 제일 높았을 때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으로 하면은 여기네요. 여기까지 올렸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가격이 약 한 20달러 로 하겠습니다. 20달러고요. 여기가
370달러, 360달러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래도 18배죠. 18배를 올렸습니다. 2020년, 2022년까지. 11배, 뭐 18배. 뭔 상관 있겠습니까? 11배 이상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주가를 무려 11배 올려야 된다는데 그 이상을 올렸습니다. 에비타는 2017년 대비 21배가 늘어야 합니다. 2018년 저것도 기억이 나는데 테슬라가 모델 생산적이 빠지면서 아 이거 파산하는 거 아니냐 테슬라 이거 다 어떻게 인도하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2019년 20년에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그래 코로나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물론 생각보다 더 올라간 것도 있겠죠. 그래도 이미 목표는 달성했다. 그걸까지 계산했는지 계산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시에 이 야무진 계획이 발표될 세가는 조롱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웃었겠죠.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지만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도 머스크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가 포토와 실적이 반등하자 사람들 태도는 180도 달라졌고요. 많은 이들이 머스크에 탐복했지만 일부는 또 당연히 말을 했겠죠. CEO가 이렇게 엄청난 보너스를 받는 건 문제라고. 이 사람은 아마 주주가 아닐 확률은 높습니다. 주주들이야. 여러분들 주식이 2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CEO가 뭐 돈을 1조로 가져가든 뭐 2조로 가져가든 그게 중요합니까? 내 주식이 20배가 올랐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주주 이해와 상충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목표. 이제 목표는 바로 여기 보이시죠? 옵티머스입니다. 이 머스크의 다음 목표는 차량 2천만 대 테슬라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천만 그러니까 뭐 2천만 대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독도 1천만이고요 로봇도 100만 대 옵티머스 2, 옵티머스 3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만 대를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로봇 무인택시를 100만 대를 운행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그래서 열심히 요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각적 영업이익 에비타가 4천억 달러 실적들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럼 이게 나왔을 때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1조 달러짜리 1400조 달러짜리라서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머스크 또 세계 제1위 부자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머스크가 이걸 달성할 수 있을까? 이미 한번 달성을 했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달성할 수 있을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테슬라 사야죠.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테슬라 사야 됩니다. 머스크가 8배 이상 올려야지만이 주가를 돈을 가져간다고요. 적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테슬라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되지? 그런다면 테슬라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8년 결정한 머스크 보상 패키지 실행에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근데 2018년 했던 게 법원에서 제동을 했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 같아도 모르겠다. 솔직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 했는데 제동이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2018년 보상 패키지는 경영 성과에 따른 단계별 보상을 담고 있었으나 한 소액 주주가 이에 반대에 제기한 소송에서 델라웨어주 법원이 테슬라 이사의 동의성 부족들을 문제 삼아 12원의 무효를 판결해버렸대요. 진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는 항소했고 그 다음에 뭐 양측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고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이제 결정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에 한번 있었던 이 보상 패키지를 달성했었고 새로운 보상 패키지가 있고 다시 패소할 경우에는 뭐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보상안을 지급할 계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했겠죠. 다시 받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무슨 주식을 사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테슬라 사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 제가 차트로 이렇게 그어놨었는데 이제 이건 뭐였냐면 삼각수렴 패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 금리 인하 전까지 한번 요 밑에서 여기서 놀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맞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삼각수렴 패턴이니까 나온다고 했었죠. 만약에 여기에서 올라가 버리면 뭐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할 때 사는 거고요.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 기억나시죠? 떨어지면 무조건 사야 된다. 그 말씀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테슬라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 전에 제가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려드린 종목이 테슬라인 이유는 테슬라가 만약이라도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그럴 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음봉으로 쭉쭉 떨어질 때 이럴 때 쭉 기다렸다가 한 4, 5일 정도 지나면 한 번씩 또 반등해 주니까 그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긴 합니다. 뭐 8년, 뭐 7년
아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에도 보시면 2, 3년 안에 이 머스크가 마음먹고 하니까 금방 달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기 종목 정도, 뭐 단기 1년 이내가 아니니까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테슬라 한번 좀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또 테슬라 얘기 드리겠지만, 오늘은 테슬라에만 좀 집중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를 모두가 다 한다고 100% 이상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못 사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회는 올 거고요. 그 기회 때 여러분들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아직 여기 올라가지 못했고요. 떨어지면 엔비디아 당연히 세계 1위의 반도체 AI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AI 말만 붙어도 계속 종목들 올라가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브로드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꼭 여기 내려왔다 가더라고요. 브로드컴 너무 여러분들 마음 급하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팔런티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은 AI를 안 하다 보니까 얘가 힘이 없습니다. 애플에 이번에 AI가 지금까지 있었던 실이랑 전혀 다른 바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은 AI를 빨리 해야지, 그래야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종목도 보시면 뭐 팔란티 올라가죠. 그 다음에 브로드컴, 엔비디아 막 다 올라가죠.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뭔가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눈에 띄는 게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구글, 제가 첫 번째 영상이었죠. 구글은 또 꼭 사신 게 좋겠다,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 이쪽이 아니라 실제로 AI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구글처럼 AI를 쉽게 잘 쓸 수 있게 만들어준 곳이 없더라.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고요. 중국 거는 제가 아직 다 안 써봤습니다. 중국 AI 영상 장난 아니거든요. 딥시크도 괜찮고, 중국 빼놓고는 구글만큼 이 정도로 AI를 잘 만들게, 잘 쓸게 해주는 곳이 없더라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온큐도 삼각수렴 가다가 돌파 나왔네요. 오늘 시장이 좋으면서. 아마존도 뭐 고점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트래티지처럼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얘는 진짜로 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냐 아니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냐 아니냐를 보시고, 전 스트래티지가 문제 있다 보지 않거든요. 비트코인 관련주고 어차피 자산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 다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제품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지금 하락한 이유는, 만약에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알기로는 이 회사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럼 왜 하락을 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는 매수세가 전부 다 AI로 갔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AI로 다시 전부 다 매수가 몰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로빈후드, 그 다음에 뭐 메타,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올라오네요.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뚫고 가느냐 아니면 다시 빠지느냐, 여기서 결정이 나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만약에 물 타실 분들 있다면 지금 이제 물 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한 반만 타고 한 번 더 하락했다가 올라가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에 51선, 그럼 여기서 밑에서 한 번 더 물 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프링크, 코인베이스 전부 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AI 쪽으로 매수가 몰려가지고요. 다른 종목들에 크게 아직 매수가 없는 겁니다. AMD, 만약에 여러분들 사실 분들이 있다, AMD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부분이 여러분들 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럴 때 뭐 가격은 한 $150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노보디스크 뭐 등등등. 자, 보면은 JP모건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때문에. 이건 나중에 금융주, 금리 인하 수혜주는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해드린 게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부터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 수혜주는 은행주도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다 있습니다. 건설주도 있고요.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서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부터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시장이 좋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음 급하게 따라붙지 마시고, 여러분들 따라붙으면, 못기라 따라붙으면 그게 보통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매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